여러분들이 살이 찐 이유는 현대적인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 말은 현대적인 생활 습관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생활 습관에 아직 우리 몸이 완전히 적응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적응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비만이 되고 병을 키우는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이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틀음으로써 현대적인 생활 습관, 현대적인 생활도 하면서도 우리 몸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념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만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 비만이 온다고 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비만 이꼴 현대적인 생활 방식,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어떻죠? 앉아서 지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도 이제 산업이죠. 식품과 제약 그리고 음식, 이게 다 산업이고 하나의 사업이고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앉아서 지내고 뭐든 빠른 것을 추구하고, 앉아서 지내는 것 자체는 뭐 분명하죠. 칼로리 소비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빠른 걸 우리가 원하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겠죠. 그리고 뭐든 빨리빨리라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음식 섭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식품업계는 이제 유해랑 연결돼서 빠른 음식, 빨리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연식품이나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우리가 생존해온 식품들은 사실 식품업계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식품업계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의 무슨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현대사회가 비만을 만든다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식품업계입니다. 가공식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영양균형을 생각한다, 뭐 더 건강을 생각한다라는 식품업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식품업계, 공장음식, 초가공식품 없이도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이란 걸 해왔습니다. 뭐 이런 식품업계가 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책임진다 하면 이게 없었을 때는 우리의 종이 아예 끊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식품만으로도 생존을 해왔고, 보다도 우리를 위협했던 거는 세균이나 전염병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근데 그 세균이 우리가 먹는 걸로부터 그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식품업계를 통해서 많은 살균 제품이 이제 존재하고 깨끗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예를 들면은 자연에서 열리는 열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뭐 바이러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고, 따로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이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농약이나 그리고 음식 자체, 뭐 식품 시설 자체는 살균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이유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막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상하기 전에,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 정말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일수록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식품들은 다 멸균, 상을균을 거쳐서 이제 보조제까지 많이 첨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과 또 추가적인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환경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비만이 올 수 있고, 그중 가장 큰 이유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낮아지고 이제 빠른 음식 섭취 그리고 식품업계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식품업계의 성장, 정말 마약 같은 음식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로 위로를 받겠다, 감정적 식사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가.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이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비만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면은 이제 앉아 있어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식품업계가 마약 같은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감정적 식사를 하게 되니까 계속 살이 찌죠. 그리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죠.
네, 우리 혈류에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 안의 혈류에서는 이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처리 장소가 어디냐? 가장 안전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로 다 써버리는 것인데 대사도 안 좋아져 있고 진짜 대사가 아무리 또 좋으면 뭐예요? 움직이질 않는데 그래서 대사가 좋든 뭐 안 좋든 우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넘치는 당도 이제 독소입니다. 넘치는 지방도 독소고 그런 이제 우리가 넘치게 되는 독소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고 또 하나로는 간인데 간과 근육에도 이제 저장하지 못해서 이제 넘치게 되면 지방세포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 저장고를 늘리려고 하겠죠. 뭐 이상한 뇌 속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독소를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 지방은요, 생명 유지에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장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한 게 우리가 지방세포와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 몸이 적응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산화. 몸이 점점 상성화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제 가공식품 섭취, 그리고 늘어난 육류 섭취,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몸에는 산화작용, 대사물질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호흡을 통해서만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를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게 활성산소이고 그런 활성산소들이 몸에 축적되고 몸에 있다 보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기들의 대사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장기들이 고장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포들의 기능도 약해지고요. 이 원인 자체도 우리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가공식품들이에요. 설탕 음료수 같은 것들, 그리고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 튀기고 다 분말로 만들어서 다시 합친 다음에 튀기고 뭐 이런 음식들 많죠. 뭐 피자치킨, 떡볶이 이런 게 다 초가공식품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식품으로 알고 있는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을 산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항산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우리 몸에 대사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활성산소 자체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숨만 쉬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들에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생기는 것을 항산화 식품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을 산화시키는 많은 음식을 먹고 항산화 식품을 따로 먹어가지고 몸을 좀 정화시키자,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식사도 되면서도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식품을 많이 먹어야 돼요, 평소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자주 먹어도 결국에는 몸에는 활성산소와 그리고 대사산물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 현상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은.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자연식품을 먹어도 산화 스트레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음식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대사물질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항산화 물질도 없으면서 산화 스트레스는 더 몇 배나 지속시키는 음식이 있다 그랬죠. 초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살을 빼줄진 몰라요.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만들어서 초가공식품들이든 뭐든, 그리고 뭐 고기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죠. 살은 빠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굉장히 유발시켜서 장기들이 좀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대사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 칼로리를 조절해서 적게 먹어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산화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익히 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연식품을 많이 먹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곡물, 과일, 야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세 가지라도 인간이 필요한 칼로리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식사를 하는 연습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맛있고요, 생각보다 식욕이 훨씬 더 만족감이 있게 충족이 되고요. 여러분, 그 초가공식품들이나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가공식품, 그리고 정크푸드들은요, 식욕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욕이 만족된다라기보다는 뇌 속에 다른 쾌락물질을 넣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진짜 식욕이 해결되고 진짜 식욕이 깔아앉거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도 또 그 음식으로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자연식품으로 식사를 하면요, 그렇게 중독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위해서 그냥 식사하는 느낌인 거지. 그리고 그때 진짜 식욕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활동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먹는 활동에 그렇게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파티가 있거나 이러면은 엄청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평소에도 혼자 혼밥하는데도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식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진짜 식욕을 해결하지도 조절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 자체는 우리 혈관으로부터 들어온 독소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자는 메커니즘으로 살이 찌워지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몸이 산화가 되면서 우리의 장기들은 폐색합니다. 폐색. 그래서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가 쭉 내려가겠죠.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었던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음식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만이 현대병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왜 비만이 지속되고 왜 비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이 항산화 식품이라는 또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되셨죠? 그냥 뭐 항산화 식품 좋으니까 라고 들어봤는데, 이 산화작용을 막는 게 항산화다. 그래서 산화라는 것은 가속노화라고 보시면 되시고, 항산화는 저속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늙는 것을 멈출 수는 없죠. 천천히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근데 주변에서 너무 빨리 늙다 보니까 저속노화만 시켜도 젊어졌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몇 년이 쌓이면 진짜로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바른 식품 선택,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식품 습관이라는 것은 수년간 하루하루 행해온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비만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래요. 그냥 쾌락적인 식사, 뇌를 마비시키고 신경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쾌락적 식사, 폭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는 기억이 안 나고, 고작 다이어트 한 3일 했는데 그거는 막 너무 감정적 쾌락 식사에 쩌들어 있다가 갑자기 그 감정이 끊어지니까 뇌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일 다이어트 한 거는 기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살은 엄청 빨리 찌는 것 같고 살 빼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만이 되는 것도 하루하루 엄청나게 농축된 쌓여진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살이 쪄 만큼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큼.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 안 찌는 몸 없고요, 살 잘 찌는 몸 이런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살이 잘 찌는 습관이 있고 살이 잘 찌지 않고 건강한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그 습관을 잘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한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